안녕하세요. 저는 언론정보학과 김민지입니다. 그럼 저의 대중문화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대중문화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드라마, 가요, 영화 등 많은 분야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들 중에서도 가장 자주 즐겨보는 로맨스 영화에 대해서 비평을 하겠습니다. 로맨스 영화는 다른 장르의 영화들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장르에서는 그 장르가 주가 되고 로맨스는 없거나 있다고 해도 주가 아닙니다. 하지만 로맨스 영화에서는 로맨스 그 자체가 내용이 되고 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장르에 비해서 플롯 구성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액션 영화라고 하면 여러 가지의 플롯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에 비해 로맨스 영화는 단순한 플롯으로밖에 구성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로맨스 영화는 해피엔딩인데 남녀가 만나고 사랑에 빠지고 위기가 찾아오지만 결국 사랑을 지켜냅니다. 가끔 새드엔딩인 영화도 남녀가 만나 사랑에 빠지고 위기가 찾아와서 사랑을 끝내게 됩니다. 결국 앞부분의 내용은 모두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큰 틀 안에서 여러 가지 작은 부분들이 바뀌지만 그 틀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맨스 영화만 계속 보다 보면 이런 로맨스 영화만의 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뻔한 스토리를 예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맨스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순간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에 감정이입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장르의 영화에 비해 일상적이고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우리의 삶 속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욱 감정이입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로맨스 영화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덜하다고 해도 예전부터 대부분의 로맨스 영화는 신데렐라 콤플렉스가 등장해 왔습니다. 이는 남성에게 의탁하여 안정된 삶을 꾀하려는 여성의 심리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신데렐라 콤플렉스의 특징은 의존성, 두려움, 열등감, 결혼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집착과 무기력증, 취업이나 자신의 일에 대한 회의와 공포심이 있습니다. 신데렐라 콤플렉스에 빠진 여성은 어릴 때는 부모에게, 어른이 된 뒤에는 애인이나 남편에게 의지를 합니다. 특히 일정한 나이를 먹으면 일생을 책임져줄 남편감을 찾기에 급급해집니다. 이런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가진 여성 캐릭터들이 영화 속에, 특히 로맨스 영화 속에 항상 등장합니다. 적절한 예시로 영국의 브리짓 존스의 일기라는 영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영화 속 여주인공 캐릭터는 나이도 많고 뚱뚱하고 능력도 없고 눈치도 없는 민폐녀 캐릭터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여주인공을 편견 없이 사랑하는 잘생기고 능력 있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있지만 결국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가 됩니다. 여기서 항상 로맨스 영화의 결말에는 능력 없는 여자가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는 결말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로맨스 영화는 여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되는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로맨스 영화의 특성은 많은 여성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여자는 능력이 없어도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면 되고 여자가 능력이 없어도 나를 사랑해주는 능력 있고 잘생긴 남자가 어디선가 나타나 줄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입이 쉬운 로맨스 영화에서 이런 콤플렉스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준다면 여기 노출된 관객들은 이런 생각을 무의식적으로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 클리셰처럼 등장하는 이런 요소들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새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부하고 뻔합니다. 안 그래도 똑같은 틀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들만 달라지는 이 로맨스 영화라는 장르에서 이 신데렐라 콤플렉스마저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로맨스 영화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로맨스 영화가 한 걸음 더 발전하고 싶다면 시대상에 걸맞게 새로운 입체적인 여자 주인공 캐릭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뻔한 요소들은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로맨스 영화는 새로운 발걸음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